함수입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일반각이라는 것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반각. 자, 생각해보자. 각도를 잴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 각도기.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떠한 직선과 어떠한 직선이 이루는 요 각의 크기를 한번 물어볼 거야. 이때 기준이 되는 선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움직이는 이 선을 우리가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동경. 그래서 둘이 이루는 각, 요 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각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각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어떠한 시초선,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어떤 동경, 움직이는 선이 있습니다. 여기 각도가 30도래요. 자, 이제 물어볼 거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몇 도입니까? 라고 했을 때 30도예요 라고 말하면 돼요? 되죠? 근데 어떤 애가 이랬어? 선생님, 이거 390도인데요? 라고 말했어. 얘 맞는 걸까 틀린 걸까? 맞아요. 맞죠? 왜? 한 바퀴 돌아서 더 간 거야. 가지가지라뇨? 750도인데요? 말해도 될까 안 될까? 되죠? 왜? 두 바퀴 돌고 30도 더 갔어요 라고 말해도 될 거라고. 하나 더, 마이너스 330도인데요? 될까? 안 될까? 돼요. 되죠? 그럼 여기서 각의 개념에서 양수와 음수 개념이 나올 거예요. 양수 개념은 뭐냐면 이 위쪽으로 각을 재면 양수로 표현해요. 그래서 양의 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뒤쪽으로 재면 음의 각, 음수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슷한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X축과 양의 각, 양의 방향으로 뭐 30도를 이루는 직선, 이런 식의 문제들이 중학교 때부터 보였을 거야. 왜 양의 각이라고 부르냐면 X축을 시초선으로 봤을 때 위로 동경을 쟀다는 거예요. 위로 이 직선과 이루는 각을 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초선을 기준으로 위로 재면 양의 각, 밑으로 재면 음의 각,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결론, 이 30도를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 이렇게. 여기서 n은 정수. 그럼 n이 0이면 30도고 1이면 390도고 2면은 750도고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30도인 거죠.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나? 일반각이라고 부릅니다. 일반각.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각도를 단순히 30도로만 보는 게 아니고, 야, 한 바퀴 돈 다음 갈 수도 있잖아. 두 바퀴 돈 다음 갈 수도 있잖아. 아니면 뒤로 한 바퀴 돈 다음 가도 상관없잖아. 똑같은 그림이 될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각들을 일반적으로 말해주는 표현을 우리는 일반각이다 라고 부르고요. 시초선과 이루는 각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하나 더. 요건 교재로 볼게요. 85페이지 가보세요. 4분면의 각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세팅을 하는 거냐면 시초선을 X축으로 보고요. 동경과 시초선이 만나는 점을 원점으로 봤을 때 이때 만약 0에서 90도 사이에 있으면 1/4분면을 지나는 직선, 동경이 될 거고요. 90에서 180도 사이에 있으면 2/4분면을, 90에서 270도, 180에서 270도면 3/4분면을, 270에서 360도 사이에 있으면 4/4분면을 지나는 동경이 되겠죠. 얘네를 우리가 각 4분면의 각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자는 겁니다. 참고로 축들은 어느 4분면에도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건 한번 쓱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문제 체크해서 말하는 것들 하나씩 살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각이 나타내는 동경이 다른 넷과 다른 겁니다. 자, 마이너스 390도, 뒤로 390도, 밑으로 390도 돌렸지? 그럼 어디 가서 찍힐까? 마이너스 30도. 그럼 이거 2번이랑 같은 거죠? 그럼 330도는? 맞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30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330이겠죠? 왜? 합치면 360도니까. 됐어요? 같은 거네요? 그럼 이거 690도는 720에서 뺀 거예요. 그러네요. 5번이네요. 930도. 이게 다른 거죠? 이렇게 얘기하자고. 자, 다음 각은 몇 사분면 각이냐? 4분면에서 한번 얘기해봐 라는 거야. 자, 뒤로 240만큼 갔어. 그럼 뒤로 90 가면 여기, 180 가면 여기, 200, 여기 있네요. 2/4분면이죠. 뒤로 90도, 180도, 270도입니다.
됐죠? 그럼 240도는 여기 2, 4분면에 있겠네요. 자, 570은요. 360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270. 210 더 간 거죠. 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90도, 180도, 210도, 3, 4분면. 됐죠?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1380도는요. 360도 얼마큼 돌았어요? 80도 3번. 3번. 거기 얼마큼 더 가요? 300이면 몇 사분면? 4, 4분면이네요. 210도보다 더 갔죠? 4, 4분면. 마이너스 1000입니다. 720. 4사분면 4. 아니야, 1사분면. 1, 4분면이네요. 마이너스 280이니까 90, 180, 270 더 갔죠? 1, 4분면에 있겠네요. 그래서 각 4분면에 이렇게 해석하는 선입니다. 각입니다. 라고 말하자고요. 자, 보겠습니다. 세 번째.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하는 X축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하는 동경 OP가 원점을 중심으로 시초선에서 음의 방향으로 360도 흐르는 다음 자, 답표면이 있는데 자, X축 얘를 시초선으로 가자 이거야. 음의 방향으로 330만큼 회전했어. 330만큼 회전했으니까 요만큼 왔겠지. 그럼 얼마큼 간 거야? 여기 30, 여기 딱 여기 30도겠죠? 그 다음 양의 방향으로 120도만큼 간대. 여기서 양의 방향 120만큼 간대요. 그럼 150도가 있겠죠? 딱. 그럼 여기가 150도겠죠? 여기가 150도. 2, 4분. 몇 사분면이요? 2, 4분면. 되나? 이렇게 보자고.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각만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뒤로 갑니다. 1번. 추워요. 행복하죠.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에 춥다, 추울 수 있다. 진짜 행복한 겁니다. 자, 세타가 1, 4분면의 각입니다. 3분의 세타가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을 골라봅시다. 자, 보세요. 세타라는 각이 있는데 얘가 1, 4분면 요런 데 있나 봐. 요렇게.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이 세타라는 놈을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1, 4분면에 있지. 세타는 누구냐? 세타는 누구냐? 90도 안에 있어요. 0보다는 크고 90보다는 작을 거야. 그지? 맞아 여기까지?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을 거야. 근데 문제는 한 바퀴 돌아서 갔을 수도 있어. 그럼 세타라는 애는 360보다는 크고 450보다는 작을 수도 있어. 그렇지 않아? 그럼 이거를 일반화하면 세타라는 애는 360 곱하기 n 플러스 0보다는 크고 360 곱하기 n 더하기 90보다는 작을 거야. n에 누가 오면 돼? 정수 오면 되겠지. 이게 세타의 위치란 말이야. 몇 바퀴 돌았는지 나도 모르거든. 그럼 얘를 3으로 나누면 3분의 세타가 되겠죠. 120 곱하기 n 120 곱하기 n 플러스 30이겠죠. 그래서 n자리에 정수가 오니까 n에다 0 넣으면 세타는 몇 사분면? 1사분면. 그럼 n자리에 2 넣으면 240도죠. 240, 270 사이죠. 여기지. 3, 4분면. 2 넣으면 2 넣었나요? 똑같아요. 1 넣었나요? 1 넣었어요? 넣어야 나 1 안 넣었는데? 처음에 뭘 넣었어요? 처음에 0 넣었잖아요. 아, 1안 넣었어요. 1 넣자, 1 넣자. 120이랑 150 사이지. 그럼 어디야? 2, 4분면이네? 자, 3 넣어보면요? 360이랑 30이니까 1, 4분면 다시 돌아왔지. 그럼 결론 1, 2, 3, 4분면이 될 수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자는 게 요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결론은 뭐 하자? 이 일반각을 이용한 표현을 써서 세타를 말해보자. 그래서 정수를 하나씩 넣어서 3분의 세타가 이렇게도 될 수 있으니 이것들을 전부 말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끝. 2번입니다. 우측으로 가볼게요. 2번. 자, 2번 문제 풀기 전에 밑에 있는 유형 토크 한번 보고 갑니다. 자, 두 동경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두 동경의 위치가 같다는 이야기. 그 말은 둘이 빼면 몇이다? 0이다. 되나요? 두 각의 크기를 빼면 뭐가 나와? 0이 나옵니다. 근데 그 0이 진짜 0일 수도 있고 한 바퀴 돌아가서 0으로 된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일반각으로 표현한 거예요. 두 번째,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야. 그 말은 180. 둘이 뺀 게 몇 도다? 180도다. 됐지? 그거 일반각으로 표현한 겁니다. X축의 대칭이다. 더하면 몇 도다? 0이다. 됐죠? 그 다음 Y축의 대칭이다. 더하면 몇이다? 180도다. 그림 보셔야 돼요. 그림 보셔야 돼요. 자, 여기가 알파인데 여기도 알파니까 베타에다가 알파 더하면 0 나와. 그래서 0인 거야.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대칭이니까 요 알파랑 요 알파 같은 각이죠? 베타 알파 더하면 180도예요. 이 표현인 거라고. 됐어요? 자, 세타가 0에서 180도 사이에 있고요. 세타랑 7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서로 뭐한대? 일치한대. 그 얘기는 자 봐봐. 0에서 180도 사이에 있으니까 내가 세타를 만약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야, 여기가 세타야. 그럼 7세타 그려봐 했더니 뭐야? 똑같은 거지. 맞냐? 그럼 결론은 야, 7세타에서 세타를 빼버리면 뭐가 나와? 0 나와야 되는 거지. 일반각으로 360 곱하기 n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결론은 6세타가 몇이다? 360 곱하기 n이네. 그럼 세타는 60n이죠? 그럼 세타가 될 수 있는 건 자, n자리에다가 정수를 넣으면 되겠죠? 됐나요? 네. 그럼 0하고 60도 사이에 있는 놈 찾으면 되네요. 자, n에다 1 넣으면 세타는 60도, 2 넣으면 120도, 3 넣으면 180도인데 0하고 180 사이에 있는 놈이니까 요 둘만 말해주면 답이겠네요. 끝. 넘어갈게요. 자, 호도법. 여러분들 지금까지 각을 잴 때 어떻게 얘기하죠? 몇 도? 30도, 60도, 90도 이렇게 얘기하죠. 분, 투. 이렇게 각을 나타내는 표현을 우리가 60분법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왜요? 이름이에요. 왜요? 우린 지금부터 근데 왜 60번 호도법이라는 걸 배우도록 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각을 재는 방법이고요. 이 각을 어떻게 표현하냐, 60분법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듯이 45도, 60도, 90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호도법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이것도 좀 얘기해 볼게요. 호도법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채꼴을 보고서 이제 만들거든요. 부채꼴을 보고 만드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습니다. 편의상 1이라고 할게요. 이때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똑같이 1이잖아? 이때 요 중심각을 우리가 1라디안 이렇게 불러요. 왜요? 아, 그런 거예요. 네. 만약에 반지름이 R이었다. 그럼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R일 때, 반지름이랑 같을 때, 이때 우리 중심각을 1라디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하나만 더. 만약에 반지름이 R인데, 부채꼴의 반지름이 R인데 이 호의 길이가 2R이라면 중심각은 뭐가 될까? 2라디안이 돼요. 2라디안. 그러니까 단위는 라디안 단위를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 호도법에서 라디안 단위를 도대체 왜 쓰는 걸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R 제곱이면 R 라디안이에요? 네, 알라디안. 알라딘이요. 그럼 여기서 이걸 왜 쓰는 걸까라고 물어보면 간단해요. 이 각이라는 개념을 실수화하기 위해서 씁니다. 이제 뒤에 있는 삼각함수에서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각을 이제 단순히 30도, 60도 예를 들면 실수로 바꿔서 표현하기 위해서 1라디안, 2라디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될 거야. 그럼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 우리는 사실 60분법으로 말하는 게 좀 더 쉽거든? 왜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10몇 년 동안 계속 썼던 각의 표현이기 때문에
30도라고 하면 머릿속으로 딱 느낌이 와. 아, 어느 정도 크기야. 90도라고 하면 딱 머릿속에 느낌이 온단 말이야. 어느 정도 가게 크기를 90도라고 불러. 근데 2라디안이 몇인지, 3라디안 몇이니? 라고 하면은 약간 애매하거든. 어느 정도의 벌어진 각을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게 좀 애매해. 그래서 우리가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그리고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는 걸 연습하도록 할 겁니다. 일단 연습을 하기 전에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반원이 있습니다. 라디안의 단위가 뭐예요? 라디안? 없어요. 1라디안. 아, 그럼 라디안. 네, 호도법의 단위는 라디안이에요. 60분법의 단위는 도입니다. 도, 몇 도 이렇게. 자, 반원이 있고요. 반지름이 R인 원이 있다고 볼게요. 이때 이 부채꼴의 반원의 이 호의 길이는 몇일까? 108. 자. 알파이. 원의 둘레는 몇이죠? 2알파이. 2R파이죠. 네. 그럼 이 반원의 둘레는 몇이야? 알파이. R파이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중심각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자 봐봐. 또 R이면 1라디안, 2R이면 2라디안, 파이 R이니까 파이 라디안 이렇게 물을 거라고. 되니? 근데 얘가 몇 도랑 같아? 180도랑 같지? 그러면 180도는 우리가 파이 라디안이라고 부를 수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 말을 정리하면 2로 나눠 90도는 2분의 파이 라디안이겠구나. 맞나요? 라디안 쓸 때 저렇게 LAT까지 써요? 60도는 이거 일단 좀 이따 표현해 드릴게요. 60도는 3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부를 수 있겠구나. 30도는 6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부를 수 있겠구나. 하나 더, 45도는 4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되나요? 네, 15분 근데 여기서 지금 45도, 30도, 60도, 90도만 보는 이유는 우리가 삼각비를 배울 때 딱 요각도만 배워서, 그래서 요각도만 일단 바꾸는 거 얘기해 드린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이 라디안 기호는 생략하고 씁니다. 왜 안 지워져? 지워진다. 생략하고 씁니다. 왜요? 그냥 생략하기로 했어요. 누가요? 수학자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90도는요 2분의 파이요, 60도는요 3분의 파이요, 30도는 6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가 됩니다. 끝. 저거는 안 지웠어요. 안 지워져요. 왜요? 몰라요. 안 지워져요. 왜 안 지워지지? 네, 팬인가 봐. 매직으로 썼나봐요. 됐죠? 이렇게 지울게요. 짠 해서 지우고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합니다. 끝. 이게 호도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왜 배운다고요? 각도를 실수로 바꿔서 표현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삼각함수에서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60분법 기준으로 얘기해 봅니다. 부채꼴이 있어요. 요 중심각을 세타라고 해봅니다.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요. 호의 길이를 L, 넓이를 S라고 할게요. 자, 60분법일 때 60분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세타각을 줬을 때 그때 이 L, 호의 길이는 이렇게 구했죠.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세타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 다음 넓이는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세타 이렇게 표현을 했죠. 60분법으로 나와 있으면 왜? 전체가 360인데 그 중에 세타만큼, 마찬가지 전체가 360인데 그 중에 세타만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만약 라디안 단위로 호도법으로 나오면, 세타가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몇 라디안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호의 길이는요 2파이 R 곱하기 2파이분의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왜? 파이가 180도니까 360도는 2파이가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 넓이는요 파이 R 제곱 곱하기 2파이분의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왜요? 180도가 파이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쓰고 나면 얘네가 약분돼요. 그럼 뭐야? R 세타. 여기 약분되죠. 그럼 뭐가 돼?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이 넓이 좀 볼게요.
요 R세타가 호의 길이라는 거 아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세타. 다시 말하면 2분의 1 RL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도법을 이용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지금처럼 구할 수 있고요. 얘는 공식을 외우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아, 요거죠. 됐죠? 외우고 계세요. 호도법으로 나왔을 땐 이렇게 풀 겁니다. 360도는 2파이가 되니까. 자, 끝!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교재 여러분들 88페이지 보시면 지금 하는 내용 쭉 나와 있고요. 왜 우리가 호도법이라는 각을 써야만 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거든요. 왜 쓰냐면 이 각이라는 개념은 이게 벌어진 정도의 차이잖아. 이거를 실수로 바꿔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파이라는 3.14라는 이 무리수를 이용해서. 실수 아니에요? 파이가 아니. 30도가요? 그럼 30도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길이요? 수의 개념이니까 당연히 좌표표면에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말대로라면. 어느 정도의 길이가 30도인데? 길이요? 네. 각의 표현이니까 그게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60분법이 아닌 호도법으로 바꿔서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자, 필수 유형 3번으로 가봅니다. 우측에 있어요. 89페이지. 이 길이를 자.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나타나면 호도법 안 배워요? 네. 없으니까 배워요. 자, 봅니다. 315도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아는 건 이거지. 파이 라디안이 180도였어. 2파이 빼기 맞아? 2분의 그러면 이 파이 대신에 내가 180 써도 되는 거지. 그럼 4분의 7에다가 180 곱하면 315 나오나 한번 계산해 볼까요? 4, 4, 16, 4, 5, 22죠. 나옵니까? 그러면 315도를 4분의 7파이라고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그 다음 마찬가지 파이 이거 안 돼요. 3분의 11 곱하기 180 같은 건지 볼게요. 된다. 됩니까? 네. 됐네. 안 되네요. 660이죠? 안 되네요. 자, 마찬가지 10분의 9 파이는 180도라고 했죠? 짠짠 98에 72 915 162 맞네요. 마찬가지 12분의 11 곱하기 180 그럼 약분하면 이거 몇이야? 15? 그럼 15 곱하기 15니까 165구나. 다르네요. 땡. 틀렸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을 호도법과 60분법의 관계로 바꿨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뒤에 89페이지 보면 밑에 유형 토크 있죠? 내가 방금 얘기해 드렸던 30도, 45도, 60도, 90도 그리고 뭐 180도, 270, 360 있죠? 외우세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야, 3분의 파이야 이러면 60도구나. 6분의 파이 30도구나. 이게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60분법보다 더 빨리 나오게 해요. 동시에 나오게 해주세요. 동시에. 네. 자, 뒤로 갑니다. 예제 4번.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요. 호의 길이가 2인 부채꼴의 중심각 크기하고 넓이를 구해라. 자, 반지름이 3이에요. 호의 길이가 2파이라고 했죠? 호의 길이는 R세타, 반지름과 중심각을 곱하면 되죠. 호도법일 때. 그럼 호의 길이가 2파이.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를 네. 구하라 하면은 호도법을 구하는 거예요. 네. 60분법으로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습니다. 자, 2파입니다. 그럼 반지름이 3이고 중심각은 세타라고 딱 보면 세타는 몇인 거야? 3분의 2파이. 됐죠? 끝. 중심각 3분의 2파이. 자, 넓이는 2분의 1 RL이었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3 호의 길이 2파이 계산해 주시면요 3파이가 되겠네요. 끝. 됐죠?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도법으로 바꿔서 우리는 계산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60분법보다 호도법으로 바꿔서 쓰는 이 내용들을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삼각비 교재 92페이지에 있어요. 이거를 배우고 났으면 이제 뭐가 나오냐? 삼각 함수가 나와요. 함수가 나오니까 당연히 어떤 관계식으로 얘기할 수 있나 봐. x가 몇일 때 y가 몇 이렇게. 맞아? 우리가 그러면은 한번 식을 한번 세워볼까? 짜증난다. 식을 한번 세워볼까? 봐봐. 함수니까 당연히 이런 식이겠지. y는 삼각이래, 삼각. 그럼 삼각 b와 관련된 거? 뭐 사인 x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거 찾을 거 아니야. 근데 x 자리에는 뭐가 와? 각도가 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사인 x가 30도일 때, x가 40도일 때, 50도일 때 이렇게 말해야 될 거라고. 여기까지 받아들임? 그럼 얘를 좌표평면의 그래프로 그릴 수 있을까? 함수니까? 그릴 수 있겠죠. 근데 x축 그리고 y축 그릴 때 봐봐. x가 30도면 y는 2분의 1이야. x가 60도면 y는 2분의 루트 3이야. 90도면 y는 1이야. 근데 문제가 있어. 자, 2분의 1, 2분의 루트 3, 1. 얘네들은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수의 개념이니까. 근데 얘네가 문제야. 30도에서 60도, 60도에서 90도. 각의 크기잖아. 이거를 우리가 길이 개념으로 말한다는 게 조금 힘들다고. 그래서 뭐해? 우리가 삼각 함수에서부터는 각의 개념을 60분법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앞에서 배웠던 호도법 개념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30도를 어떻게 표현해? 6분의 파이로, 3분의 파이로, 2분의 파이로. 그럼 대충 2분의 파이니까 3.14의 절반이니까 몇이야? 1.57 뭐 이 정도 될 거 아니야. 그치? 뭐 6분의 8면 3.14에 6분의 1이니까 0.5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략적인 길이 개념으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점을 찍을 수 있거든. 그래서 뭐 한다? 호도법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호도법을 배우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계속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삼각함수를 배우기 전에 삼각 B를 조금 더 확장시키는 개념이 필요해. 그래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그리고 탄젠트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봅니다. 시초선을 우리가 X축으로 볼 거고요. 이때 임의의 직선, 동경을 이렇게 OP로 설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반지름이 원인 움직이니까 계속 얘가 각이 움직이잖아. 1번에 네, 여기까지요. 자, 계속합니다. 그거 말했잖아요. 오른쪽에 있어서 위에 있으면 북경, 서쪽에 있으면 서경. 아이돌 그룹이면 박경입니다. 비하해봐. 유튜브에 듣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욕할 거야. 박경 욕해봐. 네. 박경 몰라? 너무나도 멋져요. 그럼요. 박경을 모르냐? 블락비. 아 몰라? 문지름 남자애들도 있는데. 몰라, 박경? 네임이 몰라, 네임이? 사람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패드립? 패드립? 아니 이게 패드립이야. 네, 미안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볼게요. 이때 반지름인 R인 원을 그리고요. 이 원과 만나는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사인 x, 사인 세타, 요 각 세타, 사인 세타라고 하면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 여기서 높이에 해당되는 좌표 y 값을 읽어요. 그래서 r분의 y 이렇게 읽고요. 코사인 하면 r분의 밑변의 길이에 해당되는 좌표 x를 읽습니다. r분의 x. 그 다음 탄젠트는요 x분의 y 얘를 읽어요. 그래서 탄젠트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라고 얘기하면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 동일한데요. 이때 밑변을 x로, 높이를 y로
빗변을 R로 바꿔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삼각 비할 때 0에서 90도까지밖에 얘기를 못 했잖아. 각이 더 커졌을 때도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각이 더 커졌을 때도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근데 갑자기 원이 연습입니다. 짠. 3. 사인 150도, 코사인 150도, 탄젠트 150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150도를 설정하려면 180도에서 30도만큼 뒤로 빼면 되지 않니? 그럼 한 이쯤에 한 요렇게 될 겁니다. 됐죠? 여기가 150도. 맞아? 이때 이 점의 XY 좌표를 좀 얘기할 건데, 얘기할 때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여기가 스페인은 30도가 될 거고요. 반지름이 2인원으로 갈게요. 반지름이 2인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자, 여기 높이는 몇인 거야? 1인 거죠. 요 당연히 반지름 2니까 이 빗변이 2인 거지. 그 다음 밑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몇인데? 루트 3인 거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루트 3,1인 거지. 맞아요? 그럼 사인 150도라고 하면 빗변분의 y좌표 1. 코사인 150 하면 빗변분의 x좌표 마이너스 루트 3. 코사인 빗변분의 밑변 r분의 x. 탄젠트 150 하면 마이너스 그것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요.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자고 하는 게 삼각함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들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배웠잖아요. 근데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의 역수 개념이 있어요. 자, 사인의 역수는요, 우리가 코시컨트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코시컨트. 코사인은요? 시컨트. 탄젠트는 코탄젠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코가 있는 애들은 코를 떼서 말해주고, 코가 없죠, 얘네들은 코를 붙여서 말합니다.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 코사인은 시컨트, 탄젠트는 코탄젠트. 이렇게 어떻게 쓰냐?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COSEC 이거는 예전에 교육과정 바뀌기 전의 표현이고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얘를 이렇게 씁니다. 코시컨트 이렇게 써요. 무슨 뜻이야? 사인의 역수 표현이야. 그러면 자, 문제에서 지금 나타낸 게 있으니까 얘를 갖고 얘기해 볼게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코시컨트 150도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시컨트 150도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코탄젠트 150도라고 했을 때 얘는 몇이라고 말하면 돼? 2라고 말하면 돼요. 얘는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얘는요 마이너스 루트 3. 여기까지 얘를 우리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역수값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새로운 표현을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예요.